안녕하세요. 젊음은 물론 중년의 아름다움과 활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여러분 모두 주목해주세요. 혹시 요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이살이라는 게 정말 있긴 있나 봐. 젊었을 때처럼 굶는 다이어트는 이제 못하겠어. 살을 빼고 싶은데 힘들게 만든 근육이 빠질까봐 걱정돼. 이런 생각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중년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뱃살은 늘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것 같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 때도 있고요. 나이살은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대사 이상 증후군이나 근골격계 질환, 심지어는 치매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특히 중년의 근육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제가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줄 특급 비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근손실 없이 건강하게 살 빼는 우리 중년의 다이어트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중년 다이어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웬 말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굶어서 체중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오히려 힘들게 체중은 줄였는데 거울을 보니 푸석하고 힘없는 내 모습에 실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중년 다이어트의 핵심은 체중 감량보다도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특히 우리 중년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의 양과 기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쉽게 지치고, 관절이 시큰거리고, 심지어는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도 크다고 하니 근육은 정말 우리 몸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체지방은 줄이면서 이 소중한 근육을 최대한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근육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똑똑한 식단 관리입니다. 굶으면서 빼는 다이어트는 이제 옛말. 중년의 다이어트는 먹으면서 빼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작정 굶으면 근육이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중년의 몸은 호르몬 변화와 함께 신진대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고 운동만으로는 살이 잘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단 구성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바로 당뇨입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나 빵, 과자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체지방 축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다음으로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아요. 기름진 육류나 가공식품 대신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생선이나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매 끼니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 불필요한 식욕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이나 통곡물빵을 선택하여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매 끼니 접시에 가득 채워 드시면 좋겠죠? 특히 채소는 칼로리도 낮아 포만감을 주면서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아주 탁월해요. 식사량 자체를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어떤 음식, 어떻게 먹을지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중년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랍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근육을 살리는 똑똑한 운동입니다. 중년에게 근육은 정말 보물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근육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흔히 다이어트라고 하면 걷기나 유산소 운동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이 병행되어야 근손실 없이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헬스장이랑은 안 친해. 무거운 것도 힘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꼭 고강도 근력 운동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만들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까치발 들기,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TV를 보면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변형 동작도 좋아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활동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날은 많이 움직이고 어떤 날은 거의 안 움직여. 이렇게 활동량의 차이가 크다면 신진대사가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매일 비슷한 수준의 활동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식으로요. 유산소 운동과 함께 주 23회 정도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해주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옷을 입을 때도 훨씬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세 번째 비법은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식단과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외부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요.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늘어나서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루 7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중년은 직장, 가정 등 다양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지방 축적을 돕고 근육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가벼운 산책, 명상, 좋아하는 음악 감상, 친구들과의 대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호르몬 변화와 대사량 감소를 고려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폐경 전후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지방이 쉽게 늘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식단과 운동 관리가 필요하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중요해요. 물은 신진대사를 돕고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랍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비법은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고 하죠. 특히 중년의 다이어트는 더욱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처음 몇 달 동안 식욕 조절을 통해 체중을 감량할 때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체중 감량 후 유지 기간 동안에는 몸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체중이 더 이상 잘 줄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오히려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랍니다. 정체기가 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이어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금씩 꾸준히 건강하게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서 다이어트를 즐겨보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내 몸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혹시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의사나 영양사 혹은 운동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식단이나 운동 방법을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은 더욱 필수적이에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단순히 체중 감량에만 집중하지 말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세요. 다이어트 보조제나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죠.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답니다. 다 어떠셨나요? 근손실 없이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 우리 중년 다이어트 비법. 쏙쏙 머리에 들어오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 생활을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단지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과정이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행복을 더해줄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